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를 방문한 직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제주도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주 방문을 막지 못하는 현실에서 확진자의 동선 파악과 접촉자 격리 등 사후 약방문식의 조치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공항에 있는 JDC 면세점이 불이 꺼진 채 셔터가 굳게 닫혔습니다. 제주 여행 도중 이곳을 다녀간 콜센터 직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 하루 임시 폐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객이 절반 줄어든 최근까지도 영업했는데 휴업을 결정한 것은 2002년 개장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면세점으로서 지난 18년간 태풍이나 폭설 때도 오늘처럼 완전 휴업을 결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고객들의 안전과 직원들의 안전이 우선시된 판단이었고,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 가족 4명과 함께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 KE1207편을 타고 제주에 들어왔습니다. 이후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렌터카를 타고 카멜리아일 수목원과 식당, 갤러리와 약국 등을 다닌 뒤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인 8일 거문오름을 관광한 뒤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카페와 면세점을 들른 뒤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제주도는 A씨와 접촉한 53명을 확인하고 제주에 있는 20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A씨는 제주에 있는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함께 여행을 온 가족 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10일 날 됐어야 겨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정도로 균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인 7일 날, 8일 날 제주는 그만큼 바이러스 배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한편 제주도는 대구 지역 확진자가 확진 판정 전인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제주에 머문 사실도 확인하고 증상 발현 시점과 제주에서의 동선 등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를 여행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확진자로 판정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선제적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를 여행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높은데요. 방역당국은 콜센터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론이 하늘 위로 날아 건물 곳곳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건물 지붕까지 구석구석 방역이 이루어집니다. 건물에 후미진 곳은 방역 차량과 사람이 직접 소독약을 뿌리는 방식으로 꼼꼼하게 방역을 진행합니다. 제주농협이 공동방역단을 꾸려 본격적인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농협 유통시설은 물론 5대 5일 시장까지 이렇게 확대하고 또한 이제 공공시설도 필요한 요청 시 합동으로 해서 코로나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콜센터의 확진자 2명이 제주를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되자 제주도는 매주 금요일 민관군 합동으로 일제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 모두 2만여 곳입니다. 민간 단체에서도 스스로 방역할 수 있도록 약품과 장비를 지원합니다. 기존 공공시설은 물론 PC방, 휴게음식점, 이미용업, 목욕장업 등 집단 감염 위험이 있는 민간시설까지 방역소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PC방과 노래방,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750여 곳에 대해 소독 현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용자와 업주들에게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현장 방문 및 전화 상담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를 여행했던 사람의 확진 판정이 잇따르자 김포공항을 포함한 국내 모든 공항의 국내선 출발장에서 발열 검사를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다시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신천지 측이 정부를 통해 제공한 신천지 제주 교인 643명에 대한 코로나19 능동 감시 조치가 오늘 종료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명단을 제공받아
14일 동안 매일 2차례 전화로 문진하고 유증상자 77명은 코로나 검사를 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확진자 없이 능동 감시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에서 받은 2차 명단에 포함된 신천지 교육생 101명에 대한 능동 감시는 내일까지 유지됩니다. 민주당 전략공천에 반발해온 박희수 예비후보가 결국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선이 진행 중인 미래통합당도 이르면 이번 주말 후보가 확정되는 가운데 내일 예정된 고경실 후보의 출마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갑성거구 박희수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희수 후보는 중앙당이 공정하게 경선할 기회를 빼앗고 송재호 후보를 낙하산 공천했다며 중앙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불공정에 맞서 30년 가까이 몸담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시민의 후보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젊음을 바쳐 지켜온 더불어민주당을 떠납니다. 이제 무소속의 길로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제주 지역 후보 확정을 위한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제주시 갑성거구에 3명, 을과 서귀포시 선거구에 2명의 후보가 나선 가운데 이틀 동안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3명의 후보가 나온 제주시 갑성거구는 1, 2비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서 나오면 15일부터 이틀 동안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결선 조사가 없으면 이번 주말에 후보자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 결선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늦어도 16일까지는 제주도 세 지역에 대한 최종 후보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제주시 갑성거구 야권 지지도 1위를 얻었지만 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고경실 예비후보는 내일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박희수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민주당 표심이 갈라지게 된 만큼 선거 판세를 좌우할 고 후보의 입장 표명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유권자들의 목소리로 제7대 어젠다를 소개하는 나는 유권자다 순서입니다.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둘러싼 도민사회의 찬반 갈등이 5년째 이어지면서 사회적 비용만 더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제2공항 갈등 해법을 바라는 유권자들을 박주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유권자 송대수입니다. 저는 우리 마을 온평리에서 자라나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농사꾼입니다. 2015년도에 발표한 때 이제 딱 보니까 그게 이 밭이 그 공항 활주로의 중심에 들어가는 식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어릴 꼬마 때부터 이 밭에 다녔고 50년 가까이 이게 된 건데 땅이 수용된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도저히 상상하기도 이게 힘든 일이죠. 5년 동안 진짜 멘붕 상태, 공황 상태, 시간이 정지된 상태. 토지를 뺏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우리끼리 싸움이잖아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틀려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 공항 관련된 대안을 얘기할 때 다 해석을 자기 입장에 나름대로 하면서 갈등이 우리 내부적 갈등이 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젊은 사람 생각과 나이 드신 분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역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보니까 마을에서 이제 태어나고 여기서 살아갈 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걱정하면 안타까운 거죠. 또 그렇게 그런 삶의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 자식 간에도 갈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지금 5년째인데 정치인들이 그냥 놔둔 거예요. 이제는 분명하게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과 행정과의 갈등, 우리 마을과
국토부와의 도와의 갈등 관계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번 총선에서 대하면서 정확한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게 당연하다. 왜? 국적 사업이니까. 저는 유권자 강봉수입니다. 저는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면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미망에 특히 우리 이번 공항에는 수건 사업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플러스돼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밀어붙이기식 어떤 이런 어떤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국책 사업이었던 수건 사업이었던 이런 사업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게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걸 바탕으로 특히 이 각각의 대안들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수용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타당성 조사라든지 어떤 이런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뭔가 제도적으로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이다. 반드시 그게 어떤 그런 과정을 밟아야만 이제 처음부터 뭔가 이런 좀 이 갈등들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의 주체와 정부와 뭐 지역 정부 또 지역 주민 이런 것들이 뭔가 어떤 갈등 조정 협의체 같은 것을 뭔가 제도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그런 그 중심심 역할을 이제 가운데 서면서 뭐 이런 갈등을 해결해가는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 수준에서 좀 보완되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도 좀 있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 투표를 하든 아니면 공론 조사를 하든 뭐 여론조사 방식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법을 쓰든 뭔가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제2공항 갈등 해법을 정확히 제시하는 제2공항 문제를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후보를 뽑겠습니다. 이상희 제주대 의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희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창설과 의료 민영화 반대운동에 참여했고 노무현 후보 자문교수와 문재인 후보 복지특보단장을 지냈습니다. 이 교수 등 비례대표 후보 25명의 순번은 모레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정해지는데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그곳에 파견돼 또다시 선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적십자사 마당에서 봉사원 100여 명이 모여 독거노인에게 전달할 구호품 3,000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구호품은 음료와 약과 등 5천만 원 상당으로 게임 회사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았으며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10개 센터와 연계해 3,00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제주시 주천읍 대흘리 과수원에서 불이 나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과수원 주인 69살 김모 씨는 불을 끄다 화상을 입었는데 소방당국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자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의심자와 접촉해 격리 중이던 경찰 11명이 근무에 복귀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1시 반쯤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41살 A씨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격리됐던 노영지구대 소속 경찰 11명을 격리 해제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피해자인 41살 A씨가 의심 증상을 보이자 접촉한 경찰을 격리하고 지구대를 방역 조치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중국인 32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SNS를 통해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다고 속여 중국인 4명으로부터 마스크 8만 개의 대금 1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과 한국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2천만 원과 1,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정부가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 운영자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넘겨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판악 휴게소는 1978년 운영자가 국유림을 빌려 지은 뒤 2009년 국유림 관리법상 임대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 뒤 민사와 행정, 명도 소송이 이어져 왔습니다. 제주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철거가 마무리되면 휴게소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개학 연기로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방학 중 비근무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금 선지급 대상은 아이들의 등교를 전제로 출근하는 조리 실무사와 특수교육 실무원, 과학교육 실무원 직종 등 모두 1000여 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